이념형 사회주의 17번째 24년 11월 5일 화요일 143페이지 박근혜, 신남철, 박지호, 김태준의 사상, 류승완, 선임 차례 책무리의 5페이지 제1장 박근혜 시대의 사상가들 제2장 사회주의적 근대기획 47페이지 제3장 역사 철학 117페이지 제4장 정치철학 223페이지 제5장 민족문화건설론 291페이지 제6장 그들이 이룩하려 했던 세상 387페이지 제3장 역사 철학 117페이지 1절 역사 철학의 토대 119페이지 2절 역사 철학의 전개 147페이지 3절 역사 철학의 적용 181페이지 (3장) 역사철학 1절 역사철학의 토대 2. 사상적 주체의 정립 신남철 박지호 127페이지 2절 역사철학의 전개 147페이지 1. 막스 레닌주의 주체적 수용 147페이지 2. 근대성에 대한 이해 154페이지 3절 역사철학의 적용 181페이지 1. 조선사 파악의 방법론 181페이지 2. 조선사의 보편성과 특수성 187페이지 3. 동학농민전쟁 분석 207페이지 참고문헌 4. 단행본 1. 공인의 서적 406페이지 김국후 평양의 소련군정 한울아카데미 2008 김남식 남로당 연구 돌베개 1984 김남식 심지연 박근영 노선 비판 세계 1986 김두한 회고기 피로 물들인 건국 전야 연호사 1963 김병조 한국 독립운동사략 상해 선민사 1922 남강문화재단 출판부 1993 김사량 노마말리 실천문학사 노마말리 김사량 2002 김성윤편 코민테른과 세계혁명 1, 2 걸음 1986 김세원 나의 아버지 김순남 나남 1995 김호성 지도자군상 대성출판사 단기 4279년 1946 지도자론 조선인민보 사후정부 조선정판사 1946 김용섭 남북학술원과 과학원의 발달 지식산업사 2005 김용직 김태준 평전 일지사 2007 김장호 한국사회성격론의 재조명 기획출판한 1992 김재현 한국사회철학의 수용과 전개 동력 2002 김준현独立路线时事时报社 단기 4292년 1959 김태형 성명서 징청 대동 일진회 1940 김택현 역사의 비교 차이의 역사 선인 2008 김학준 동아시아 공산주의자들의 삶과 이상 동아일보사 1998 동력 편집부 코민테른 자료선집 1-3 동력 1989 박갑동 통곡의 언덕에서 서당 1986 박노자 하얀 가면의 제국 한겨레 신문사 2003 박상환 라이프니츠와 동양사상 도서출판 미크로 2005 박태상 북한
북한 문학의 사적 탐구 깊은 샘 2006 박근용 일반 정세와 조선의 진로 조선공산당 중앙위원회 선전부 1946 방기중 일제 파시즘 지배정책과 민중생활 해안 2004 일제화 지식인의 파시즘 체제 인식과 대응 해안 2005 한국 근현대 사상사 연구 역사 비평사 1995 법거일 자유주의 전체주의 그리고 예술 경덕 출판사 2007 김사량 노마말리 김사량 노마말리 143페이지 적과수 적괴수 뒤 귀쇼 박치우 벼지유를 사살射杀 3일간에 걸친 팔사당과나 초도 순시를 마치고 2일 오후 7시 발 당지 원주를 떠나 서울로 귀임하던 차중에서 신태영 육참 총장은 기자회견을 하고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박치우 사살에 대하여 약 2수일 전 태백산 지구 전투에서 적의 괴수 박치우를 사살하였다. 55. 12월 2일로부터 2수를 역산하면 11월 18일경이 된다. 따라서 박치우는 1949년 11월 18일 전후 국군 8사단과의 태백산 지구 전투에서 전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56에 대한 해석 143페이지 1949년 초겨울 제1병단 500여 명은 강동 정치학원 소재 시 승호역에서 기차로 승호역? 강원도 양양으로 이동한 다음 태백산과 소백산 지구로 남하했으나 남한 공경의 토불에 부딪혀 지역받침이네. 박치우와 이호재도 사살되었다고 한다. 안재성, 박헌영 평전, 실천문학사 2009 496 내지 497쪽 3조 그러나 제1병단 사령관 이호재는 태백산 지구에서 계속 활동하다가 1950년 4월 사살 효수되었다. 그는 전국 청년 총동맹위원장으로 역임하였고 수용발의 보성 전문 제자였다. 개인적인 관계로 말하자면 정치위원 박치우는 선생님의 친구인 셈이다. 박치우는 강동 정치학원 정치부원장으로 조공그룹을 대표하는 사장가로서 특히 강동 정치학원에서 역사의 발전과 희생의 엄숙성에 대해서 강의한 기록이 보인다. 역사의 발전과 희생의 엄숙성? 사복차림의 정치학 교수로부터 오전종의 강의를 받았다. 부자와 빈자의 모순, 노동자와 기업주의 모순, 빈농과 지주간의 모순 등으로 자본주의는 차차 붕괴될 것이고 능력껏 일하고 필요한 만큼 받는 공산주의가 필연적으로 올 것이라고 했다. 우리는 그 사회주의 이행 과정에서 우리의 세대를 희생하고 57 욕철식 빨치산 행림출판사 1998 48쪽 강조는 글쓰니 143페이지 이 사복차림의 정치학 교수는 박치우이다. 이념형 사회주의와 조선인민 유격대의 실천 철학인 희생을 강조한 박치우는
태백산 지구 전투에 직접 참전했으나 전사했다. 그는 1909년생으로 만 40세 중년이었다. 그의 부인에 의하면 몸도 약한 분이라고 했다. 58에 대한 해석 144페이지. 박치우, 김종숙, 그 남편, 그 아내, 여성, 1936년 5월호, 조선일보 출판부 62쪽. 여기에 박치우, 이원조 부부의 사진이 실려 있음. 자료에 따르면 박치우는 강인한 재력의 소유자로 축구부에서 활약했다. 김용직, 김태준 평전 77쪽 3조. 당내 최고 수준의 이론가이자 학자인 박치우가 요격대로 직접 참전하는 것은 무리한 판단이었다. 이 작전이 독자적인 것인지 또는 김일성 그룹의 명령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은 불명확하다. 박헌영의 입장에서 박치우의 전사는 강동 정치학원의 사상적 재생산 구조가 소멸되는 것이었지만 박치우의 입장에서 자신의 전사는 역사 발전을 위한 희생이었다. 역사 발전을 위한 희생. 그 이후 박치우는 잊혀진 철학자, 금계의 사상가가 되었다. 다만 희미한 역사의 기억 속에서 그의 자취가 아직 남아있다. 박치우라는 사람은 정치학 교수였었는데 조선 정치 지도,指導에서는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 동학단 난리, 동학단 그거를 거기에서는 농민전쟁이라고 가르치더라고. 농민전쟁 그런 것밖에는 기억이 안 나. 3.1운동에 대해서도 배웠을 텐데 기억이 안 나. 농민전쟁에 대해서만 내가 지금 기억이 나. 우리 남반부가 미군들한테 강점당해 있고 남반부에서다가 노동자 농민이 지수나 부자들한테 억압을 받고 있고 그런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우리 손으로 해방시켜야 한다. 미국 자본주의는 꼭 언젠가는 망할 것이다. 미국 자본주의는 꼭 언젠가는 망할 것이다. 언제? 그 망하는 조건으로서 기업과 기업주의 대립, 빈민과 부자의 대립, 노동자와 기업가의 대립, 그리고 거기 민족, 흑인과 백인의 갈등, 이런 걸로 인해서로다가 언젠가는 이게 망할 것이다. 그런 식으로다가 가르치더라고요. 59 육철식 강동 정치학원 출신 3인의 이야기. 충북역사문화연대 청주 예당 2009 59쪽 류금수 같은 책 364쪽 양대석 같은 책 478쪽. 박치우가 강의한 내용 동학당 난리가 농민전쟁이라는 것은 박헌영의 동학 농민란 동슈의 농민乱과 그 교훈 쩌오슌이 강조하는 핵심 내용이다. 3.1운동도 박헌영의 3.1운동의 의의와 그 교훈을 교재로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미군들에게 강점당한 남반부를 해방시켜야 한다는 것은 10월 인민항쟁의 체험에서 나오는 역사적 과업인 동시에 당면한 정세적 과제였다. 이는 박헌영이 10월 인민항쟁 10월人民抗争을 저술한 이유이다. 박헌영의 조선현대사 3부작이 강동 정치학원에서 박치우가 강의했던 내용과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실천 철학을 매개로 한 이념형 사회주의 역사 철학과 정치 철학의 통일로 볼 수 있다. 역사의 발전을 위하여 기꺼이 자기 희생의 길을 선택하였다는 점에서
박지호는 이념형 사회주의를 대표하는 사상가로 평가될 수 있다. 학술 1호에 실린 박지호의 논문 민주주의의 철학적 해명은 8월 태제로 집약되는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론의 철학적 근거로 볼 수 있다. 60에 대한 해석 145페이지 60. 권영혁은 박지호의 철학이 조공의 노선과 관계된 것임을 명시하였다. 권영혁 철학자와 사회적 현실 사회와 철학 4. 2002-250쪽 참조 박지호의 민주주의 철학은 일제하의 전체주의 비판과 조선 문학자 대회에서 보고한 국수주의 파시즘화의 위기와 문학자의 임무에서 일관되게 나타난다. 그는 일관되게 민주주의에 대한 철학적 고민을 해왔으며 이는 특유의 명문장을 통해서 표현되었다. 민주주의란 이론적으로는 어떠한 것이며 현실적으로는 어떤 것이었던가? 바꾸어 말하면 민주주의라는 한 개의 정치상 주장이 논리적으로 어떠한 내용의 주장이며 역사적으로는 실제에 있어서 어떠한 형태를 취하고 나타났던가? 이런 점에 대해서 주로 철학적 측면에서 해명해 보려는 것이 이 글의 의도다. 61번 61. 박지호 민주주의의 철학적 해명 학술 1 조선학술원 1946 189쪽 전체주의 이데올로기 비판은 빨치산의 철학자 박지호의 오랜 문제의 시기였다. 62 장지영 박지호의 사회 문화비평 연구 성균관대 석사학위 논문 2009 30쪽 개인의 가치에 기초한 민주주의 철학에 대한 박지호의 해명은 요기체적 전체주의 비판 대안적 정립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파시즘을 철학적으로 비판하면서 그것이 신비주의를 토대로 한 사회유기체설이며 또한 비합리성의 원리에 바탕을 둔 것이라고 교정하였다. 63에 대한 해석 146페이지 63 박지호 学术 2 191쪽 참조 신남철의 민주주의와 휴머니즘도 이러한 사상을 담고 있어 정치 철학의 주요한 논구로 해석된다. 이들의 사상은 인민의 새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사회적, 역사적 의식 형태로서 과학적 방법론을 가지고 있었다. 해방 공간에서 펼쳐진 실천의 근거를 민주주의 정치 철학에서 찾을 수 있다. 그리고 민주주의 정치 철학에는 역사적 유물론에 입각한 조선사 해석이라는 나름의 체계를 갖춘 역사 철학이 토대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른바 박헌영 간첩론의 가장 유력한 이론적 근거인 부르조아 민주주의 혁명론은 사실 당시의 지식인들 사이에서 광범위하게 동의되고 공유되었던 개념이었다. 그것은 조선 역사 발전의 현 단계와 당면한 정치적 과제를 통일하려는 당위적 시도였으며 박지호가 민주주의의 철학적 기초를 해명하려는 것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대한 학문적 실천이었다. 이런 배경에서 민주주의 정치 철학은 당대의 시대 정신으로 도출되었다. 이와 함께 이념형 사회주의자들은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론의 수단이자 방향으로서 민족문화 건설론을 제시하였다. 이런 점에서 역사철학, 정치철학, 민족문화 건설론의 세 범주는
이념형 사회주의가 기획했던 조선사와 조선사회 발전의 방향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상체계로 파악될 수 있다. 147페이지 제3장 역사 철학 2절 역사 철학의 전개 1. 막스 레닌주의의 주체적 수용 1930년을 전후한 시기는 몇 가지 경로로 조선에 전파된 막스 레닌주의가 주체적으로 정립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기존의 한국 학계는 1980년대를 레닌주의의 본격적인 수용기로 보고 있었다. 64에 대한 해석 147페이지 김동춘 레닌주의와 80년대 한국의 변혁운동 역사비평 1990 겨울호 215 내지 260조 이 입장은 1920년대 이래의 사상사적 연속성에 주목할 것을 요청하고는 있지만 1917년 전후의 러시아와 1980년대의 남한의 사회 상황을 유사하게 보면서 1980년대를 레닌주의의 본격적 수용기로 보았다. 그러나 조선의 사회주의에 영향을 미친 스탈린식 사적 유물론은 대개 1930년을 전후하여 정립된 것으로 보이며 조선의 사상가들은 1920년대 전후 이미 레닌주의를 수용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1918년 러시아령 하바로프스크에서 동아시아 최초의 사회주의 정당인 한인사회당이 창당한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이 시기에 조선 내부의 사상가로서 러시아식으로 해석된 막스주의 역사 철학을 가장 주체적으로 수용한 사람 가운데 하나가 박헌영이다. 글쓴이는 이 사실이 한국 근현대 사상사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판단한다. 박헌영이 사회주의 운동과 관계를 맺기 시작한 것은 1920년 상해에서였다. 그리고 박헌영은 1929년에서 31년 사이에 모스크바의 국제레닌학교에서 변증법적 유물론과 사적 유물론을 학습하였다. 이 시기는 레닌주의와 코민테른의 시대였다. 코민테른이라는 사상적 구심의 권위 속에서 레닌주의와 스탈린주의를 구별할 수 없었던 점은 그들의 시대적 한계였지만 레닌주의는 식민지적 근대화를 극복할 수 있는 이상적 대안이었음은 분명하다. 당대의 그 누가 이 시대 정신의 매혹의 호화를 거부할 수 있으랴. 한 역사적 기억 속에서 우리는 조선에 수용된 레닌주의와 스탈린주의의 불행한 분기를 보게 된다. 정확하게는 말할 수 없으나 김일성은 스탈린과 같이 되고자 하는 인물이고 아버지는 교육을 많이 받은 지식인이며 사심이 없는 분이라 생각합니다. 김일성은 아버지를 처형한 인물이기에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지만 북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안타깝습니다. 김일성 체제는 스탈린 체제와 다를 바 없고 국민을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로 여기는 체제이기 때문입니다. 1949년 내가 북한에 갔을 때 아버지는 나는 우리나라가 민주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65. 박비비아나 박헌영을 딸 심층대담 사회평론 19922 164쪽 이 역사적 기억의 밑바닥에 곱슬머리에 둥근 태안경을 쓰고 콧수염을 기른 한 중년 남자가 있다. 그가 생각했던 민주사회는 어떤 사회였을까? 박헌영은 1929년 모스크바의 국제 레닌 학교에 입학해서 본격적으로 막스 레닌주의를 학습했다.
그의 신상조사표에 따르면 입학 이전에 그는 엥겔스의 가족, 사유재산 국가의 기원, 공산당선은 막스의 자본론의 일부, 카우츠키 막스의 경제이론, 베른슈타인의 사적 유물론, 레닌의 제국주의론, 국가와 혁명, 프롤레타리아 혁명과 배신자 카우츠키, 무엇을 할 것인가 중국어판, 레닌 선집 중국어판 등을 읽었다. 66, 149페이지 66에 대한 해석, 임경석, 이종 박헌영 일대기, 역사 비평사 2004, 154 내지 155쪽 참조. 여기서는 사용된 박헌영의 가명, 이촌의 의미가 불명확하고 하였다. 불명확하다고 하였다 해야 되지. 그런데 이성, 어린가 위인가 가명도 사용되었다. 이성은 구레나루 신한 사내란 뜻의 한자말 얼띵과 음이 같고 어리구나. 뜻도 비슷하다. 조선일보 재직시절 그의 별명이 털보였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의 가명 이성의 의미를 알 수 있다. 입학 후 그는 막스주의 철학 강조를 수강하고 변증법적, 역사적 유물론에 대한 학습 노트를 남겼다. 이는 동아시아와 조선의 사회주의 사상사에서 중요한 계기로 볼 수 있다. 신남철과 박치호가 신흥, 철학에서 학술 활동을 펼치던 1930년대 초는 레닌주의 말기에 해당하며 이 시기 플레하노프 등이 엥겔스의 역사 파악 방법을 사적 유물론이라는 표현으로 개념화하면서 경직시켰지만 스탈린주의 완전한 도식화와는 구별된다. 스탈린의 교조적 역사 철학을 담은 논문 67 김소중 스탈린의 철학사상 共产权研究论言 한국共产权研究协议会 1988 23쪽. 김소중은 이 논문을 중국어 번역본에 따라 변증 유물주의와 역사 유물주의에 관하여로 번역하였다. 변증법적 역사적 유물론에 관하여 가 1938년 출간된 것으로 보아 68, 231 막스와 역사 철학의 문제 哲学研究 철학 연구회 1986, 127쪽. 조선의 사적 유물론은 레닌 시대의 견해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스탈린주의 어류의 철학적 뿌리는 유럽 중심주의에 닿아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1946년 번역된 유물사관 세계사 교정은 1930년 초 모스크바에서 출간된 원서를 저번으로 하고 있다. 이런 정황에 비추어 박헌영의 사상이 스탈린보다는 레닌에 가깝다는 지적은 설득력이 있다. 박헌영의 사상이 레닌에 가깝다. 69 박노자 서면 인터뷰 2009년 5월 17일 박헌영의 레닌주의 학습과 국내 사상계와의 관련성은 별도의 과제이다. 한편 국내에서는 경성제대 법문학부 교수 미야케 스카노스케 스카노스케의 영향에 미야케
시카노스케 시카노스케 미야케 山宅路之助山宅路之助미야케 시카노스케 A 영향하에 막스 레닌주의가 좀 더 깊이 있게 수용되었다. 미야케는 산자이는 1924년 동경제대 경제학부를 졸업하고 1927년 4월 경성제대 법문학부 조교수로 부임했다. 그의 제자들은 법문학부 이회생인 이강국, 박문규, 최용달 등으로 이루어진 경제연구회 회원들이었다. 이들은 막스의 자본론, 힐퍼딩의 금융자본론, 힐퍼딩의 금융자본론, 플레하노프의 유물사관의 근본 문제, 부하린의 유물사관 등을 주로 학습했다. 70 전명혁 1930년대 초 코민테른과 미야케의 정세인식 역사연구 16 2006 59쪽 신남철도 경제연구회 회원으로서 이 교재를 그대로 학습하였고 미야케로부터 유물사관과 막스주의를 배웠다. 봉기 신남철의 철학사상연구 13 내지 14쪽 당시 요진호, 이강국, 최용달 등이 주도했던 경제연구회는 사회과학 잡지 신싱을 발간했다. 신싱9회에는 김태준, 신남철, 박지우 등이 필진으로 등장한다. 이 가운데 이강국은 독일어 원전으로 막스 저작을 읽었고 플레하노프와 부하린의 저작도 이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김용직, 김태준 평전 73 내지 79쪽 이들은 1930년 졸업과 동시에 모두 조수, 주소로 채용되었으므로 이론적 깊이를 더했을 것으로 보인다. 미야케는 산자의 1929년 봄 소련을 통해 71번 1928년 8월 조선을 탈출한 박헌영은 1929년 2월 모스크바에서 소련 공산당에 입당하고 국제 레닌 학교에 재학 중이었다. 미야케가 소련에서 박헌영을 만났다면 그것은 코민테른이라는 조직적 틀 속에서 이루어진 동아시아 사회주의 운동사의 중요한 장면일 것이다. 이 점을 아직은 확인할 수 없다. 베를린으로 가서 1년 이상 막스주의 문헌을 섭렵한다. 정확히는 1929년 2월부터 1930년 5월 사이의 14개월 동안 베를린에 머물면서 제베를린 일본 혁명적 인텔리겐차 그룹에 가입하여 활동한다. 72 京城地方法院 미야케 산자이 시카노스케 미야케 시카노스케 산자이 루지주 미야케 산자이 미야케 시카루 노 스케 아야 미야케 시카노 스케 산자이 루지주 미야케 시카노스케 이 그룹의 전신인 베를린 사회과학연구회는
바르가의 세계 경제의 몰락, 레닌의 제국주의론, 부하린의 전형기의 경제학 등을 연구하였다. 이는 미야케를 통해서 산자이를 통해서 경성제대의 제자들에게 전수되었다고 볼 수 있다. 미야케는 산자이는 1929년 7월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에서 열린 제2회 국제 반제 동맹 대회에 참석하였다. 이 대회에는 김양수 등 조선 대표가 참석하였고 모스크바의 동방 노력자 공산대학 유학생들이 성명서를 보내왔다. 73. 전명혁 1930년대 초 코민테른과 미야케의 정세인식 61쪽. 이 시기 박헌영은 모스크바 국제레닌학교의 부인 주세죽은 동방노력자 공산대학에서 수학하고 있었으므로 서로의 존재를 알 수 있었을 것이다. 미야케, 산자에는 시카노스케, 루즈주 독일 공산당 코민테른과 직간접적인 관련을 맺으면서 조선의 객관적 정세, 공산주의 운동의 상황 등을 독일 공산당 기관지에 게재하고 독일의 상황을 조선에 전달하기도 하였다. 1931년 4월 말 조선에 돌아온 미야케는 산자에는 시카노스케 산자의 루즈루 1934년 5월 21일 경성제국대학 관사에서 체포되기까지 공산주의자 이재유와 함께 조선의 독립 및 공산화를 목적으로 그 실행에 관해 협의하고 또한 모스크바 동방노력자 공산대학 출신인 권행태와 함께 적색 노동조합을 결성할 것을 협의하고 또한 이재유를 약 4개월간 관사의 마루 밑에 잠복시켜 범인을 은닉하는 등 조선의 사회주의 운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74. 151페이지 74에 대한 해석. 京城地方检视局程大教授三载路之助미야케 시카노스케中心透视朝鲜内赤化工作事件检举官司的坚持 1934년 8월 30일자 진가오特密第 2410호 전명혁 유해 논문 69쪽 이재유는 박헌영의 외사촌 매제 1944년 청주감옥에서 옥사했다. 내가 진정한 막스주의 실천의 확고한 걸음을 내디딘 것은 귀족, 귀처 후 조선인 공산주의 운동자로부터 작용된 이후의 일이었습니다. 이는 막스주의 연구의 필연적 발전의 결과, 일반적 사정 및 조선민족에 대한 동정, 특수한 사정의 결합으로서 나는 공산주의 운동의 실천에 이르렀다. 75. 산자의 루즈주 미야케 시카노스케 간상루思想 무슨 글자지? 무슨 1. 1934년 4월 전명혁 유해 논문 78쪽 제2용 미야케는 산자에는 이론적으로도 경성제대의 김태준, 신남철, 박치호 등에게 직간접적 영향을 미쳤다. 신남철의 막시즘 수용은 경성제대 정규과정을 통해서가 아니라 독서회나 조선사회사정연구소의 참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는 포이에르바하에 관한 태제와 엥겔스의 독일 고전 철학의 종말을 충실하게 수용하였다. 76.
76. 김재현 일제하 해방 직후의 막시즘 수용哲学研究 1988 19쪽